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요,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말 새로운 역사들을 써왔습니다. 그러던 우리 인간이 4차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거대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트랜스휴먼, 또 더 진보한 인간 포스트 휴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앙대학교 김지정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의 지도를 바꾼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지현 교수님 이게 어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가장 그 효과를 많이 주는 거는 우리 그 경제적 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혁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화를 통해서 뭐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의사결정을 대신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인공지능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는 굉장히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그 증가한 부를 일부의 슈퍼스타가 거의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그럴 거라고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끼지 못하는 나라나 거기에 끼지 못하는 어떤 개인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다. 사회 갈등도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또 시급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 들으면 참 암담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낙관론 혹은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어서 분명히 연구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 이제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진화가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현생 인류는 굉장히 최근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인류가 아까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어떤 진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주로 과학기술 통해서죠. 그러니까 생명공학, 그 다음에 이 정보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로봇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를 좀 더 나은 단계로 진입시키겠다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라는 발상, 요거를 트랜스휴머니즘. 어렵죠?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라는 게 뭐냐면요, 건너간다는 뜻의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을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건너가게 하겠다. 이런 이제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갔을 때 증강된 인간, 이거를 포스트 휴먼 이렇게 부릅니다. 포스트라는 건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 다음 단계의 인간. 이런 용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한다 또는 발전한다. 이런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현실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상당 부분 이미 트랜스휴먼이 됐습니다. 그러신가요? 교수님 어떤 식으로 트랜스휴먼이 되고 있어요? 이를 빼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집어넣고요. 임플란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내장 수술 때문에 제가 이 수정체를 다 빼고 거기다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은 더 이상 이제 시력 변화가 죽을 때까지 없을 거고요. 이 정보통신기계. 우리 맨날 스마트폰 보고 길 찾고 뭐 할까를 결정하고 뭐 소식 접하고 이거는 눈, 귀 이런 거 뇌가 확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다 이제 칩을 꽂은 건 아니더라도 꽤 한 15년 전에 인류랑 다른 인류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요즘에 이런 걸 연구하는 협회들도 생기고 그랬다고요? 무슨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닉 보스트럼이라는 사람이 세계 트랜스 휴머니즘 학회 이런 걸 만들고요. 거기서 노화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성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인간 조건을 좀 더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테슬라, 스페이스X 이 네. CEO인 일론 머스크 이 양반도 이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뉴럴 링크 뭐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도 인간이 AI와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인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유명한데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도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과 같은 인간 호모 데우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인류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몇몇 특권층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김정 선생 말씀처럼 정말 가진 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진시황이 이 불멸의 어떤 그 약을 구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진 자들은 그런 거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인류에게는 상관없는 얘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앞서감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 인공지능과 사람의 연결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도 좀 많은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류 문명사에서 과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저도 인공지능 되게 편한 도구예요. 근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네, 맞아요. 교통수단 뭐 탑승할 때 우리 뭐 이 카드 꺼내가지고 찍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동으로 누군지 알고 나중에 계좌에서 나갑니다. 또 물건 살 때 아니면 뭐 출석, 뭐 출근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걸 써야 되냐? 중국처럼 최근에 뭐 홍콩 사태도 있고 한데 이 사회 전체가 좀 전체주의적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다 감시의 도구. 네. 그래서 어떤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끔찍한 거죠. 근데 10억 명 넘는 중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놓여 있는데 다른 사회라고 뭐 안심할 수 있을까? 언제 사회 성격이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어떤 인공지능이 사회화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견제 장치, 감시 장치, 그다음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인류 트랜스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